벌써 2021년이 다 끝나가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2021년 하면 생각나는 가장 큰, 가장 주요 키워드는 FPV 드론인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구독해오시고 뭐 어떤 영상이든 중구난방으로 올리긴 하는데 어떤 영상이든 꾸준히 좀 봐주시는 그런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올해 유독 FPV 드론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저야 뭐 한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꽤 많은 분들이 훨씬 더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FPV 드론이 뭔지 아시게 된 것 같고요. 관심도 점점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FPV 파일럿으로서 FPV 촬영자로서 제가 현장에 나갈 때 들고 나가는 그런 기본 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뭔지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기존의 어떤 그 드론들, 매빅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FPV 파일럿들은 센서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센서 드론은 짐이 좀 경박단소하죠. 드론 있고 조종기 있고 뭐 때로는 스마트폰 정도 아니면 여분의 배터리 뭐 이 정도가 끝이잖아요. 하지만 FPV 드론은 들고 나가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는 이 영상을 위해서 한 2개 정도의 좀 소형 드론을 들고 나왔어요. 제가 요즘에 많이 날리고 있는 그런 드론들인데 이게 뭔지는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저는 저 드론을 위해서 이만큼의 짐을 들고 다닙니다. 이게 하드 케이스인데 하드 케이스를 저걸 쓰는 이유도 있고요. 저 안에 정말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저걸 보여드림으로써 FPV 드론을 시작하면 뭐가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얼마나 돈이 드는지도 대충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방 안에 있는 거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드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충 FPV 드론을 한 10대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거는 3.5인치급 드론이에요. 3.5인치가 무슨 의미냐면 여기 보면 풀업 직경을 3.5인치, 뭐 3인치, 2.5인치, 4인치, 5인치, 6인치, 7인치, 8인치, 9인치, 10인치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 3.5인치는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되냐면 실내 촬영을 위해서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사실 이 정도 급에서 3인치가 대세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3.5인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초부터 대세는 3.5인치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 왔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갈수록 카메라가 커집니다. 고프로가 점점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3인치로는 좀 버겁거든요. 이 사이즈가 커져야 더 강한 힘을 내주는데 풀업이 작다 보면은 좀 둔하고 특히나 고프로를 올렸을 때 좀 많이 무겁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3.5인치 정도만 해도 꽤 괜찮게 속도감 있게 잘 날아줍니다. 그런 이유로 이 3인치는 저는 실내용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작은 실내용 2.5인치도 있는데 어쨌거나 촬영을 위해서 이 정도만 들고 나왔고요. 이후에 사이즈별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제가 다시 한번 그것만 따로 떼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거나 이 3.5인치가 좀 모양은 다른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들고 나갑니다. 실제 촬영에. 왜냐하면 하다 보면 한 대 부서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세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이유로 취미에서는 뭐 한 대 들고 나가도 상관없죠 뭐. 근데 상업 촬영에서는 항상 백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2대를 들고 다니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프로텍 35를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날면서 되게 튼튼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텍을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나온 시네로그 35라는 건데 요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지금 테스트 비행 중이거든요. 손에 익히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3.5인치급에서 비행성은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비행성은 프로텍보다도 조금 더 좋다라는 그런 느낌 받았는데 어쨌거나 실내용으로 최소 저는 2대를 들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 펠리컨 에어라는 케이스인데요. 요거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아시죠? 정말 매니아층도 두껍고 정말 좋은 가방이고 진짜 튼튼합니다. 방수도 되고 하여튼 뭐 튼튼해요. 차가 밟아도 안 깨지는데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가방이 그냥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게 필수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 가방을 사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방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어쨌거나 이걸 쓰는 이유는 뭐 촬영 다니다 보면은 짐이 이 위로 뭔가 쌓이기도 해요. 제 의지와 다르게 이 위에 뭔가 쌓이기도 하는데 제가 이전에 소프트한 가방을 가지고 다니다가 조종기가 망가진 거예요. 실제 촬영해야 되는. 굉장히 골치 아팠던 적이 있어서 그 즉시
하드 케이스를 샀습니다. 그럼 한번 안을 열어보죠. 저의 속살, 저의 영업 비밀인데요.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만 보실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위에도 짐이 잔뜩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많이 있는데 이게 주로 핵심이거든요. 이 아래쪽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고프로도 백업이 하나 있습니다. 고프로 10. 고프로 10 지금 제가 세 번째예요 벌써. 한 대 아작냈고요. 지금 세 번째 고프로 10. 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봐야겠다. 자, 이런 케이스를 좀 씌웁니다. 무게가 나가서 좀 둔해지긴 하는데 고프로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3D 프린트물을 안에다가 넣고 다닙니다. 고프로용 배터리입니다. 이거는 정품 충전기 진짜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나름 고프로 쓰신 분들한테는 유명한 브랜드예요. 텔레신 거 다 괜찮더라고요. 저는 요거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3개를 충전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 메모리도 장착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한 3개 들고 다니면 하루 촬영은 충분하죠. 심지어 이런 것도 들고 다녀요.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인두기예요. 휴대용 인두기. 휴대용 인두기를 꼭 들고 다닐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거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끊어진 케이블을 수리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휴대용 인두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일반적인 드론 배터리 요 케이블을 XT6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 배터리만 있으면 이 인두기를 쓸 수가 있는데 400도까지 한 2-30초면 올라갑니다. 2-30초면 바로 순식간에 인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두지를. 그래서 요것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FPV 날리는 분은 비행과 자가 수리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쪽을 열었으니까 이쪽을 바로 볼게요. 이건 뭐냐면 원래 이 펠리컨 케이스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건데 어쨌거나 배터리라는 게 좀 위험 부담을 좀 안고 있어야 돼요. 혹시나 충격받으면 화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화재를 방지해주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다른 쪽으로 번지지 않게 해주는 좀 특이한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이 안에 파티션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략 배터리를 그 사이즈별로 조금씩 그 크기가 다르거든요. 저는 이 3.5인치용과 5인치를 배터리를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대략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대충 9개에서 10개 정도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는 5셀 배터리인데 1300mAh거든요. 그리고 130C인데요. 여러분들 이 C 값을 무조건 100 이상 되는 걸 쓰세요. 이게 좋아야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겁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3.5인치와 5인치는 똑같이 5셀짜리 1300mAh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이거는 각자 취향이라서 정답은 없거든요. 워낙 드론 파일럿 숫자만큼 비행 스타일이나 조립 스타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렇다라는 거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조종기입니다. 저는 에딕스의 만보라는 조종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런 스틱 같은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3D 프린트물을 누가 뽑아준 건데 이런 거는 FPV 많이 하다 보면은 주변에 지인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건데 아참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서 해야겠다. 대충 이런 3.5인치는 재료비 포함하면 한 50만원, 40-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완제품 같은 게 한 50만원 정도? 재료비만 하면 40만원 정도 또는 조립 대행을 해주기도 하는데 60만원 안쪽으로 빠집니다. 드론만 했을 때. 여러분들 요새 워낙 다 완제품 잘 나오거든요. 얘도 완제품 출시하고요. 얘도 완제품 출시하니까 조립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완제품 사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그리고 고프로 대략 한 50만원 정도 하죠. 가격 대충 말씀드렸고 이거는 충전기 한 2만원, 3만원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인두기 이거 한 10만원 내외였던 것 같아요. 한 7만원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방도 제가 한 2-3만원 주고 산 것 같고요. 배터리는 보통 한 3만원에서 35,000원 선 합니다. 하나에. 그러니까 배터리 값만 35만원 썼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한 20개, 30개가 더 있는데 대형 드론은 이제 배터리 값만 10몇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배터리 값만 한 돈백, 100, 150 이렇게 충분히 써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조종기는 이게 25만원짜리입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죠? 수신거리를 늘려주는 크로스파이어 이게 10만원이 좀 넘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종기 배터리 18650 배터리거든요. 요거는 제가 여분으로 또 가지고 다닙니다. 충전기 한 2만원쯤 했던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로도 쓸 수가 있어요. 조종기를 더 안정적으로 잡고 있게 하는 이런 목걸이는 조종기에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고글이 DJI 거예요. 저는 이제 디지털 FPV거든요. 디지털이라서 디지털 FPV는 고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날로그는 종류가 많은데 저는 아날로그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 잘 모르겠고요. 아마 요것만 따로 사시려면 8-90만원 정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비싸죠. 하지만
얘네들은 소모품이 아니고 계속 쓰는 거라서 좀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드론과 액션 게임이 소모품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안테나를 이렇게 하나씩 좀 튜닝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롱레인지용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짧은 거리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커스텀을 하게 되는데요. 커스텀 정보까지는 제가 이번에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FPV 드론을 하는 분들은 좀 자립성이 굉장히 좋으셔야 됩니다. 검색 능력도 좋으셔야 되고요. 그런 걸 스스로 다 찾아내고 해낼 수 있을 때 FPV 드론 파일럿으로서 똑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휴대용 충전기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XT60을 직류를 받아서 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가정용 전원 220V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동시에 배터리를 두 개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인데요. 대략 한 이런 게 20만원,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교류, 직류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충전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식의 XT60이 달린 건데 배터리 굉장히 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이런 배터리를 충전할 때 쓰는 또 배터리이기도 해요. 드론을 날릴 때뿐만 아니라 뭔가 전원을 따로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 전원을 연결할 수 없을 때 10개의 배터리로는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큰 배터리를 하나 가져가서 얘랑 연결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런 소형 배터리들을 충전합니다. 이런 휴대용 충전기를 반드시 챙겨 다니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파일럿 분들은 이런 식으로 휴대용 충전기를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시는 편이에요. 저는 ISDT K1인데요. 엄청 추천하진 않아요. 너무 시끄러워, 팬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을 위해서 FPV 드론을 날리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고프로용 ND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6, 8, 4 이렇게 세 종류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16 같은 경우는 주광의 낮에 되게 쨍할 때 쓰고요. 오후에는 8 정도가 좋은 것 같고, 약간 저녁까지 고려했을 때는 4가 좀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ND 필터 가지고 다니는데 개당 한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의외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드디스크.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여러분들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일단 취미용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상업용으로 하신다 그럴 때는 진짜 여러분 드론보다 더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여러분들 고프로는 잊어버려도 영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틈이 나는 대로 중간에 한 번씩 쉬어갈 때 꼭 백업을 하셔야 됩니다. 뭐 SSD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하드디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5테라짜리 이런 것도 좀 가지고 다니고 SSD도 가지고 다니고 하는 편이에요. 공간이 나오면 뭐라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아래쪽은 봤는데, 자, 이런 쪽도 뭐가 있는지 궁금하죠? 갑자기 칫솔? 칫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실내로만 날리는 건 아니고 뭐 풀 위로도 갈 수 있고, 잘못하면은 잔디를 깎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낮게 날다 보면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잔디 깎고 막 흙 묻고 이래요. 자, 좀 자세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즘 구석구석 먼지가 좀 묻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의외로 비행에 오작동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묻으면 항상 이렇게 잘 닦아줘야 됩니다. 제 드론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런 먼지를 터는데 여러분들 잘 안 쓰는 칫솔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칫솔 의외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항상 저는 여분의 프롭을 챙겨 다닙니다. 프롭은 보통 한 2-3,000원 정도 해요. 4개. 생각보다 프롭이 비싸진 않아서 프롭 깨지면 어머야 어떡해 막 이런 분들이 옆에서 막 걱정해 주시는데 괜찮아요. 얼마 안 합니다. 프롭 깨지면은 그거는 땡큐죠. 프롭 정도만 깨지는 건. 요거는 뭐냐면 이 전압 셀 체커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꼽으면 전압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실수로 간혹 배터리가 없는데 꼽을 경우가 있고, 이게 막 정신없이 촬영하다 보면은 뭐가 쓴 배터리인지 안 쓴 배터리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셀 체커 같은 거, 셀 미터 같은 것도 반드시 하나 꼭 챙겨 다니는 편이에요. 요것도 한 5,000원, 만원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에는 뭐 온갖 공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FPV 드론 하면은 육각 드라이버. 육각 드라이버라고 할게요. 소형 드론에 들어가는 이 나사 홀이 대략 한 1.5mm 정도가 돼요. 저 정도 작은 것들은 1.5mm를 쓰고, 그 다음에 5인치나 좀 더 큰 체급 같은 경우는 그 나사 홀이 한 2mm 정도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정말 가장 많이 쓰입니다. 보면 이렇게 나사들이 보이죠? 십자나 일자 이런 거 안 쓰고 육각을 써요.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은 한 1.5, 대부분 1.5고요. 그리고 좀 큰 애들이 2mm 정도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저는 꼭 챙겨 다니는 편이고요. 뭐 전동으로 된 것도 있는데 여러분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풀업을 결착할 때 쓰는 건데 얘로 모터를 꽉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풀어내는 겁니다. 얘로 모터를 꽉 잡고 이 육각 렌치로 잡고 풀고 조이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걸 왜 사용하냐면 풀업이 이게 생각보다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조이다가 손을 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조여야 풀업이 되게 단단하게 고정되거든요. 이런 것도 항상 필요하겠죠. 뭐 전선을 잘라야 될 수도 있고 뭐 온갖 거를 자르게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이소에서 파는 작은 니퍼 같은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공구는 항상 챙겨야 돼요. 저는 이렇게 촬영을 나갈 때 만약에 실내 촬영만 간다? 이게 최소한의 짐이 되고요. 뭐 실내, 실외 같이 찍어야 된다거나 좀 더 다양한 드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배터리가 좀 더 추가가 되고 드론을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챙겨 나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FPV 파일럿으로서 한번 촬영 나갈 때 어떻게 짐을 들고 나가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FPV 드론 시작하면 뭐가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분들, 그런 댓글들이 좀 예전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댓글들이 뇌리에 조금 남아가지고 한 번쯤은 필요한 것들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촬영 나갈 때 들고 나가는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어쨌거나 오늘 보여드린 거 정도만 보셔도 드론 외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찍어야 될 영상들이 많은데 정말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거든요. 굵직한 것들 위주로밖에 알려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FPV 드론은 특히나 이 분야 자체가 정말 너무나 무궁무진해서 딱 이거 쓰세요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 종류가 많고 완제품도 아니고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FPV를 하고 싶다 그러면 깊게 덕질할 준비, 그리고 정말 불굴의 의지로 포기하지 않을 그런 의지로 뭔가를 정말 열심히 좀 파보고 검색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시고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어떤 커뮤니티 같은 거나 사람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초창기에 그걸 좀 잘 찾았어요. 환경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사람이 절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찍을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정말 유튜브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서 FPV 종류라거나 빌드하는 방법이라거나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정말 많은 지식 중에 일부만 설명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 그래도 느리지만 꾸준히 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